안녕하십니까. 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여러분을 확실히 안전하게 합격시킬 수 있는 전기 강사 안경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전기 설비 분야에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설비 분야는 실제 전기 설비 작업과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그 기준이 되는 법규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사안이 있을 때 단답형이 아닌 거기에 관련된 내용 전체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형식의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교재의 관연도 문제집을 해설을 보시면은 일일이 여러분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사안별로 숙지할 수 있게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전기설비 개요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압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직류는 저압에서 1.5kV 이하, 교류는 1kV 이하고, 또 특고압은 직류, 교류 관계없이 7kV를 초과할 때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뭐 고압은 뭡니까? 1.5, 직류는 1.5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여야 되고, 또 교류는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여야 됩니다. 이것은 초과냐, 이상이냐, 이하냐, 요거까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요 용어의 정의, 주요 용어의 정의 얘기할게요. 지금 주요 용어들이 어, 법규에 KC 한국 전기설비 규정 법규에는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옥측 배선, 뭐 관등회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전기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옥측 배선이라는 것은 조형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을 옥측 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형물은 또 뭐냐? 구조물을 조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분이 숙지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관등회로라는 것은 방전등용 안전기부터 방전관 회로까지, 그러니까 전기를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회로를 관등회로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가공인입선, 이웃연결 인입선이 있는데 요것은 나중에 내용에서 설명을 간단히 드릴 테니까 요것도 꼭 기본적인 정의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뭐 보호접지, 중성적 겸용도체, 이제 이걸 펜이라고 하는데 PEN이라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것도 제가 접지 쪽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뜻으로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지 보호 장치라는 것은 이거는 서지 프로텍션 디바이스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어, 절연 접지 이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피뢰기 얘기를 할 거예요. 피뢰. 그러니까 벼락, 뇌는 벼락이죠. 벼락을 방지하는 기구를 피뢰기라 그러는데 그걸 LA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서지 보호 상태는 우리가 여러분 전기를 넣고 켜려면 뭡니까? 전기를 집어넣으려면 스위치를 켜죠. 그죠? 또 전기를 차단하려면 차단을 하죠. 그죠? 전기 차단하려면 또 스위치를 끄죠. 그 켜고 끄는 순간에 이게 0.00001초 만에 켜고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벼락과 비슷한 파형의 서지가 나옵니다. 서지. 그거를 내부 서지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 서지를 보호하는 장치를 SPD 용어로 서지 보호 장치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간단히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 잘 사용하죠. 근데 최근에 또 이 얘기가 한 번씩 나와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1차 접근 상태라는 것은 전선과의 거리가 1차는 한 3m 이상 되는 것을 1차 접근 상태랍니다. 그렇더라도 위험하긴 하겠죠. 2차 접근 상태는 3m 미만 가까이 있을 때를 2차 접근, 2차 접근이 훨씬 위험하겠어. 하겠죠.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저압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AC 50V 이하, DC 120V 이하를 특별저압이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는 ELV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고, 그 다음 그 중에서 SELV, PLV, FLV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가면은 제가 특별히 또, 절연 쪽에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내용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아주 기본적인 거 얘기만 할게요. 자, 표시등하고 푸시버튼의 색상별 기능을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표시등하고 푸시버튼, 동작 버튼은 기능별로 색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는 필요 없고 딱 핵심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표시등. 표시등이 뭐냐면 램프죠, 램프. 램프가 크게 녹색, 그린 램프, GL이라고 표시합니다. 빨간색, 레드 램프, 황색, Y 램프, 그 다음에 백색, WL이 있는데, 요 동작 상태는 뭐냐면 정지가 있을 때 그린 램프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운전할 때 빨간 램프입니다. 황색은 고장 또는 경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이 들어앉지 않을 때 화이트 램프 백색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동작 버튼은 다릅니다. 녹색일 때 기동용입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일 때 뭐라고요? 정지를 할 필요 있을 때는 빨간색을 누릅니다. 이게 기준이 뭐냐면 사람의 안전을 기준으로. 왜? 전기기계는, 모든 전기기계는 살아있거나 돌아가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색깔을 표시했으니까 이것은 꼭 여러분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합니다. 각종 심벌 및 접점의 종류. 이것도 수시로 2025년도에도 이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일반 배선하고 배전반 심벌을 얘기하는데, 실제 배선용 심벌의 명칭에 보면은 천장 은폐 배선 심벌이 실선이죠. 근데 바닥 은폐 배선 파선이죠. 노출 배선 점선이죠. 근데 이걸 왜 여러분이 꼭 보고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건축 기계 도면과는 상이합니다. 원래 은폐는 점선으로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폐 배선이 실선이란 말이. 바닥 은폐는 파선이라고. 노출 배선이 오히려 점선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오른쪽에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심벌 있죠? 거기도 이게 뭐 여러분 그냥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림을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배전반은 사각에다가 직사각형에다 X 표시, 그죠? 분전반은 요 반으로 표시, 제어반은 그걸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 요 그림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접점의 성질. 요것도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접점의 성질.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아직 처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모르고는 실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기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접점은 A 접점, B 접점, C 접점이라고 일반 얘기하는데, A 접점 뭐냐면은 A는 A, B, C, D, A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A는 아르바이트 A야. 그럼 뭐야? 메이커 접점이야. 무슨 얘기냐? 일을 안 하면 돈 안 주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원이 가해져야 닫힌다. 여러분 일반 스위치 있죠? 그것이 A 접점이다. 왜? 켜면 켜지고 끄면 꺼지고. 됐나요? 일을 해야 돈 준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A 접점이다. 그래서 항상 영어로 표시해도 어떻게 된다고? 상시 오픈, 노멀 오픈해서 NO라고 표시합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벨 테스트를, 또 B접점 얘기해. B접점. B접점 뭐야? 그거 반대로 닫혀 있는 접점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A, B, C, D, B가 아니고 브레이크 접점. 자, 평소에는 붙어 있다가 브레이크는 깨는 거죠. 깨는 접점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시에는 어떻게 된다고? 닫혀 있다고. A 접점 반대죠. 그죠? 그래서 NC라고 얘기합니다. C 접점은 트랜스퍼 접점이라서 A, B 접점이 동시에 있어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접점을 C 접점입니다. 요런 정도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여러분이 도면을 보고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림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저걸 보면서. 자, 접점의 종류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보십시오. 수동 조작 접점은 이렇게 생겼고, 보십니까? A 접점 횡서, 종서. 횡서는 뭐야? 가로식으로. 종서는 뭐야? 세로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횡서만 쫙 디자인해 보죠. 횡서. 자, 가로축 할 때는 뭡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죠? 떨어져. 또
B 접점 어떻게 돼 있어? 붙어 있죠? 붙어 있죠? C 접점 뭐 됐고, 일단 수동 조작 접점은 이렇게 생겼고, 또 릴레이 접점은 이렇게 생겼고, 맞아요? 그 다음에 타이머 접점은 이렇게 생기고, 기계 접점 이렇게 생겼다. 그거죠. 어차피 모양만 좀 다르지 대동소이합니다. 됐나요? B 접점은 반대로 돼 있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의식 안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딱 간단한 한 가지 노하우 가르쳐 드릴까요? 자, 여러분 가로축, 세로축 A지점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A지점 위쪽, 오른쪽에 있죠. 여러분, 오른손잡이를 생각했을 때 접점을 붙이려면 어디에 하면 위에서 누르고, 오른쪽에서 밀고, 붙겠죠? 그것이 A접점이란 말이에요. 상, 우. 이걸 뭐, 우리, 한글로 하면 뭡니까? 기역자. 기억자죠. 그러니까 항상 접점이 위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으면 무슨 접점? A접점. 또 B접점 보십시오. 아래쪽 왼쪽에 있죠. 아래쪽 왼쪽에 있으면 B접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왜냐면은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 이게 조금 떨어져 있을 원칙적으로 떨어져 있고 붙어 있는 걸로 판별을 해야 되겠지. 근데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 판별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반드시 위쪽은 위쪽 오른쪽 A접점, 아래쪽 왼쪽은 B접점. 이렇게. B접점 뭡니까? B접점 니은, A접점은 기억.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뭡니까? 이걸 모른다면 뭡니까? 여러분 실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 현장에 가셔서도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이걸 모르신다면 이걸 까먹었다 그러면 뭡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비난받아도 좋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간단한 것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할게요. 자, 동작 시각별 보호 계정기 종류가 있는데 순 한시, 정 한시, 반 한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한 번씩 질문을 할 겁니다. 순 한시라는 보호 계정기라는 것은 보호 계정이 뭡니까? 어떤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릴레이를 계정의 릴레이를 영어로 릴레이라 그럽니다. 해서 필요하면 고장이 났을 때는 차단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보호 계정기라 그러는데 차단 시그널을 주고 하는데 요 보호 계정기가 동작 시간별로 특성을 뭐라고 하느냐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순한시는 뭐냐 입력 전화 값이 일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동사한다. 그럼 순한시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할 건데 오버 카런트 릴레이 과전류 계정기다. 그럼 뭡니까? 과전기가 전류가 일정한 전류 이상 흐르면 뭐야? 고장났다고 보는 거죠. 그때 바로 떨어져라, 차단되라. 이런 게 순한시다 말. 정한시는 어떤 값이 일정한 값 이상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작해라. 왜 그럴 필요도 있겠죠. 그죠? 한다고 바로 동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한시를. 반한시는 그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전류값이 커질수록 더 빨리 차단하는 거. 이해됐나요? 그렇게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전력계통 보호 개전 방식인데 요건 좀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요것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 거리 개전 방식은 뭐냐? 거리를 가지고 릴레이를 특성을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리가 멀다 가깝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항 배웠어요? 저항은 어떻게 돼요? 길이가 길면 거리가 멀면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지죠.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거리 개전 방식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송전선의 길이에 따라서 임피던스를 측정해서 일정 구간을 차단한다. 되셨나요? 이미 다 전기이론에서 배우신 거죠? 예. 그 다음에 표시선 개전 방식이라는 것은 표시선 라인을 별도로 하나 선을 이용해 가지고 고장을 상호 통신해서 신속히 차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시선 개전 방식이라 합니다. 근데 반송 개전 방식은 고주파 전류를 송전선에 중첩하여 통신하는 방식. 고주파 전류를 가지고 고주파를 가지고 그걸 시그널을 해서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제페로 개전 방식은 제페로는 그걸 리클로저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개전 방식은 낙뢰 등의 일시적인 고장 이후에 아크가 소멸되면 자동으로 제페로의 선로를 복구하는 방식. 이게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여러분 배전 선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 그제. 근데 어떤 선로가 막 상가들이 막 주택 밀집이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구간에 고장이 났단 말이야. 그 예를 들어서
막 비바람이 불어갖고 어느 나무가 하나 탁 걸쳤어. 그러면 뭐야? 지락사고가 나겠죠. 지락사고 날 때는 무조건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 때마다 계속 차단해가 죽어버리면 그거 나무가 또 다시 돌아왔어.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고장이 해소됐잖아요. 그걸 계속 정지해라면 뭐예요? 얼마나 고객들이 손해를 보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적정한 타임 세팅을 해가지고 처음에 딱 하면 정지가 돼. 차단이 돼. 그리고 한 1분 있다가, 예를 들면 그래요. 1분 있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 자동으로. 들어가 보고 고장이 해소가 됐으면 그냥 송전을 하고, 급전을 하고, 또 고장이 나 있으면 차단이 돼. 3세번. 한 번 더. 한 3분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는 거야. 그래도 고장이면 끝까지 정지가 돼서, 아, 이때는 이제 실제 고장이구나. 그래, 아니면 이제, 아, 원위치 됐구나. 그냥 그 배전하는 거야. 그걸 리클로저, 제페로 방식이라 그럽니다. 개전 방식이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주요 회로 중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인트로 회로는 뭐냐면은, 한 기가 동작할 때 관련된 다른 기의 동작하는 걸 금지하는 회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는 올라가는 스위치고 하나는 내려가는 스위치 두 개 다 동시에 같이 동작하면 돼야 안 돼. 그건 개판되겠지. 망가지겠지.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은 상대 동작 금지회로 또는 선행 동작 우선회로라고 얘기합니다. 되셨나요? 어, 그걸 인트로회로.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 인트로과 기계적 인트로가 있는데 그것을 한 가지만 쓸 때도 있고 같이 두 가지 다 쓸 때도 있고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회로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자기 유지 회로는 뭐냐?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나중에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 준비를 해보면 아실 텐데 입력 신호가 소멸해도 지속적으로 출력 신호를 유지할 수 있는 회로. 이걸 기억 회로를 하는데 어떤 경우냐?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스위치를 탁 켜면 불 켜지죠. 그러면 그 스위치가 제자리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뒤로 바꿔 안 하죠. 또 끄면 끄시죠. 불이.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모터를 기동하려고 그러다 기동을 하면 계속 스위치 켜놨다. 그럼 안 죽잖아. 계속 켜지잖아. 계속 켜는 신호가 오지. 그러면 안 되죠. 죽을 때 죽어줘야 되죠. 정지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놈은 푸시 버튼이죠. 푸시 버튼은 뭐야? 누를 때는 사람이 손을 누르면 누러져 있다가 놓으면은 스프링이 제대로 돌아와버려. 열려버려. 그럼 열려보면 죽어보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열려있다가 한 번 시그널을 줬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자기 유지회로. 영어로 셀프 홀딩 회로 하고 또는 기억 회로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꼭 무슨 뜻인지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설비 실제 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칭회로가 있는데 인칭회로는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 믹서기 있어요? 믹서기 있죠. 믹서기는 스위치를 누르면 계속 돌아가고 끄면 정지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뭡니까? 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동작하고 그 다음에 놓으면 죽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인칭회로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정된 시간 동안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만 동작하는 회로. 그 주로 어디에 사용이냐? 예를 들어서 모터를 전동기를 설치를 해놓고 이놈이 어디로 도는지 굉장히 중요하냐. 그러면은 스위치를 켜놓으면 그거 괜히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잘못 거꾸로 돌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순간적으로 탁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전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있겠죠. 그걸 많이 씁니다. 됐나요? 그 정도만 딱 가지고 설비 쪽에 들어가 보십시다. 자, 그럼 전선의 색상 말씀드릴게요. 전선의 색상. 전선의 색상은 뭐 법에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것들을 꼭 알아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요게 상문자가 이 저압 전선의 색상이 L1, L2, L3, NP로 돼 있죠? 보호도주 P로 돼 있고 또 색상은 갈, 흑, 회, 청, 녹, 노란색 돼 있습니다. 그죠? 어. 근데 이게 2021년도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전환되기 전에 국제법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흑적청이었어요. 흑적청 색깔이. 그래서 현장에 가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혼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신규 법을 일단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요 색깔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거는 아주 기초 문제로 꼭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변선의 종류 얘기하겠습니다.
전선의 종류는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렵게 내려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제규격이나 뭐 제작사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그것을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제가 이렇게 표를 정리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OW는 뭐라고요? 오게요. 아웃사이더죠, 그죠? VV는 비닐전선 비닐시스. EV는 폴리에틸렌 비닐시스. FL 형광등 방향 비닐. MI는 미네랄 이실 광물성, NRV는 고무전선 비닐시스 네온전선, 또 NR은 일반용 단심 비닐전선, AHSR은 강심 알루미늄 전선, DV는 인임용 비닐전선, CV는 가교 폴리에틸렌 절은 비닐시스 케이블, RN은 고무전선 R 러버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또 HIV는 H는 내열용 비닐 전원전선, NEV는 폴리에틸렌 전원 비닐 시스 네온 전선, NF는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전원전선, HRF는 내열성 유연성 고무 전원전선. 이거 많이들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귀찮지만은. 왜? 이거 약호를 가지고 자주 문제가 나오니까 꼭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한 번씩 심심찮게 나오는 말들이 노출전선, 노출전선 또 나전선이라고 해요. 나전선. 나전선이 뭡니까? 절연을 하지 않은 전선을 노출전선 또 나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원래는 이게 KEC까지는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KS 규정에 돼 있는데 또 이제 종류 이게 종류가 그냥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 수치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브렉다운 해놨습니다. 경동선은 지름 12mm 이하, 동학건선은 단면적 25 스퀘어 이하, 스퀘어라고 얘기합니다. 제곱 밀리미터를 항상 스퀘어라고 얘기할게요. 알루미늄 합건선은 단면적 35 스퀘어 이하. 또 아연도 광선, 아연도 철선, 방청동원 철선을 포함해서 이것이 노출전선의 종류로서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도체가 있어야 돼, 도체.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전선을, 구비 조건이 뭐냐? 전선이 어떤 전선이면 좋겠냐? 그거를 일반적인 기준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도전율이 클 거, 도전율 배웠죠? 도전율. 저항률의 반대말, 얼마나 전기가 잘 흐르냐. 도전율이 커야 전기가 잘 흐르지. 저항이 없고. 왜? 저항이 크면 뭐가 생깁니까? 그 속에 무조건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 그지? 손실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열이 난다, 그지? 열이 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온도를 안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도전율이 클 것. 전기를 많이 보내도 가능하면 손실이 작을 것,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크고, 왜? 전기는, 정선은 그냥 넣는 게 아니고 가공전선이 많으니까. 공중에 띄워놓는. 맞죠? 강도 크고, 가요성? 요 가요성이라고 하고, 이건 일본말인데 유연성이 있을 것. 맞죠? 강도도 크고 유연성이 있을 것. 그래야 잘 시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중이 작고 전선 설치가 용이할 것? 당연하겠죠? 비중이 크면 무겁잖아요. 전선 설치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또 내식성이 있을 것? 부식이 잘 안 되는 성질이 있을 것? 맞아요? 가격이 저렴 구매가 쉬울 것? 그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구조 조건이요. 그러면 이런 도체가 있습니까? 세상에 특허내서 만들어야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있는 중에 제일 그나마 좋은 게 뭡니까? 전체를 만족하는 거. 구리, 알루미늄. 이해하셨나요? 특별한 가격, 은이나 뭐, 금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구비 조건은 꼭 기억을 하세요. 단선이 있고 연선이 있는데, 단선은 뭐예요? 절연물 안에 전선의 심이, 구리 같은 구리가 한 개만 있는 게 단선이라 그래요. 단선은 많이 안 보셨죠? 근데 연선은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 많이 쓰잖아요. 전선 구리선이 여러 개 한참에 들어있죠? 절연물 안에. 그것을 연선이라고. 그러면 연선도 단면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전기 법규에는 기본적으로 전선의 굵기는 단면적으로 나타낸 걸 제곱밀리미터 스퀘어로 나타낸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선의 공신 단면적을 어떻게 하느냐? 공신 단면적을 하려면 소선의 총 개수가
소수는, 연선이 소수는, 하나하나 소수이랍니다. 소수는 총수가 나와야 되겠지. 총수는 n은 3n의 괄호 n 플러스 1 플러스 1이다. 왜냐면은, 요 n은 청수를 얘기합니다. 청수를 얘기하는데, 요것은 중심 소수를 뺀 나머지 청수. 중심 소수니까 바깥에 한 바퀴 뺑 돌으면 몇 개입니까? 1청. 두 바퀴 돌으면 2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수의 총수가 몇 개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공신 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은 소수의 개수에다가 소수 하나의 단면적을 계산하면 되겠죠? 곱하면 되겠지, 개수를.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n이야. r이 뭐야? 소수의 반지름이야. 그럼 반지름 대신에 지름을 하면 뭡니까? 2분의 d가 r이죠? 그럼 4분의 d 제곱. 됐나요? 그럼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n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선의 바깥지름은 어떻게 되냐? 바깥지름. 자, 소수의 안에 하나 있고 그 바깥에가 1층이라 그랬지. 그러면 한층 걷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층 걷으면 2. 맞아요? 왜? 중심 소선이 하나 있고 그 바깥에 양쪽에 하나가 있어야 지름이 되니까. 그래서 2n 플러스 1 d다. d는 뭐야? 소선의 지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